안녕하세요. 주민 ESG. 오늘은 녹색 채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가 있는 이 K 텍소노미가 6월 말 곧 발표까지 한 2주 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이 K 텍소노미가 도입되면 뭐가 제일 활성화가 될 거냐? 녹색 채권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이 녹색 채권을 들고 온 이유는요. 요즘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의 얘기를 하면서 이 재정 건전성을 좀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이 중앙은행이 녹색 채권 보유량을 확대하기도 했거든요. 특히 이 외화 보유량 중에서 녹색 채권에 대한 걸 늘렸습니다. 나머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녹색 채권을 늘리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탄소를 감축한다는 이 일환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한국에서도 이 녹색 채권 발행률이 아시아에서 2위였어요. 올해 5월까지 발행된 녹색 채권 양만 봐도 한국이 아시아 2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녹색 채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세계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지, 더불어서 국내에서는 특히 발전사가 녹색 채권을 많이 발행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국내에 좀 충격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녹색 채권 발행량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HSBC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요, 6월까지 발행된 녹색 채권은 전 세계 약 1968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된 937억 달러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 녹색으로 흐르는 자금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더불어서 이 ESG 채권 중에 사회적 채권 및 지속가능 채권의 발행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2016억 달러를 기록하며 발행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ESG 채권 5월 기준 녹색 채권 발행 규모가 105억 달러로 아시아에서 192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을 좀 바짝 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ESG 채권 시장이 커지면서요, 일종의 후광 효과도 늘어났는데요. 국내에서 이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라든지 현대오일뱅크라든지 이런 굵직한 대기업에서도 이제 녹색 채권 발행을 하나씩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국기업평가 인터뷰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지금 줄 서 계신 녹색 채권, ESG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줄 서 계신 분들만 해도 약 30여 곳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먼저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일반 회사채 자금보다 한 0.012bp 정도가 조금 더 저렴하게 자금 조달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효과는 후광 효과예요. 녹색 채권이 아무래도 하도 인기가 많다 보니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면 원래 회사채 시장에서 인기가 없던 채권들도 얘가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일반 회사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붙는, 거기다가 녹색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는 도장 효과가 있어서 수요자들이 몰리는 일종의 후광 효과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HSBC는요, 기업이 최초 녹색 채권을 발행하자 회사의 일반 회사채까지도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보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후광 효과로 이 ESG 채권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서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 같은 경우가 녹색 채권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인데, 더 커지는 이 녹색 채권 시장에 다크 그린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다크 그린이 뭐냐? 이거는 유럽의 지속 가능 금융에 나오는 상품 분류 중에 하나인데, 정말 깨끗한 녹색 금융 제품의 경우에는 라이트 그린,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는 등 어느 정도 탄소 배출을 하면서 녹색을 얘기하는 금융상품은 다크 그린 상품, 그리고 아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품, 요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특히 이 다크 그린 상품에서 그린워싱의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의 산샤댐을 이렇게 지은 곳이 있는데, 이 산샤댐은 수년째 수질 오염과 주변 생태계 훼손으로 굉장한 비난을 받아왔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유럽 기업과 합작해서 풍력 발전소를
기업을 만든다는 명목하에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었는데요. 녹색 채권이 8억 4천만 달러 발행했는데 수요가 넘쳐서 동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프로젝트만 두고 보면 녹색일지는 모르나 댐이 일으켜왔던 환경 파괴와 엮어서 생각하며 과연 이 산샤댐이 창출할 긍정적인 영향으로만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환경에 미쳐온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풍력발전소로 인해서 창출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정도인가?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과연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인가? 라는 비난에 부딪혔던 거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금을 어쨌든 대출하기 위해서 갚는 돈이 전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녹색 프로젝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산샤댐 같은 경우에는 댐을 발전해서 환경오염을 계속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을 거기서 충당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장에 때 묻은 다크 그린, 때 묻은 돈이 계속 돌게 한다라는 지적이 이어진 겁니다. 더불어 석유회사 랩솔의 사례도 있습니다. 석유회사 랩솔이 2017년 탄소 포집 기술 등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녹색 채권 5억 유로 상당의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때 제시한 게 3년 내에 탄소 배출량을 120만 톤 저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핏 이 프로젝트만 두고 봐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죠. 프로젝트만 보고서는 녹색 채권 승인이 안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랩솔이 채권 발행 금액을 환수를 당했는데요. 이 환수당한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랩솔이 아까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시한 탄소 감축량 목표를 보니 2016년 배출량 3,560만 통의 아주 일부분, 아주 미미한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배출량 감축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두 번째로 탄소 포집 기술 등 탄소를 감축한다고 선언을 했으면서 석유를 추출하는 아주 근본적인 사업은 계속 지속하고 더군다나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랩솔이 발행한 녹색 채권이 해수를 당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런 상황에 랩솔은 결국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라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하게 되고요. 석유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사업적인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색 채권이 기업 전체의 쇄신까지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녹색 채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녹색 채권에 대한 신뢰도를 잃으면요. 장기적으로 한국이 투자 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경영대학원에서 신흥시장의 녹색 자본 경쟁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전환에 노력을 하지 않고 녹색 채권을 발행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에 대응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들의 에게는 자금이 가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하는 국가에게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담은 보고서인데요. 특히 여기서 지적하는 바는 기후변화 대응을 잘하는 이 선진국에게는 자금 조달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반면 변화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는 자금이 잘 안 가서 이 자금 조달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녹색 채권의 발행량도 중요하고 녹색 채권의 신뢰도 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뢰도 측면에서 한국이 가진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한국의 녹색 채권은요,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녹색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면은 다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발행된 녹색 채권에서요, 발전사사와 한국전력이 차지하는 양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사가 지금까지 발행한 ESG 채권을 보면요, 1조 3,200억 원입니다. 지금 전체 상장 잔액이 124조 원. 이 한국전력과 발전사들이 차지한 비율이 약 1%가량인데요. 이 전체에서 1%를 차지한다는 게 꽤 숫자가 적은 금액일지 몰라도 단일 건수로 발행한 회사들에 비해서 전체 합이 꽤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발행 내역을 보면요.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과 2020년 지속가능 채권 4천억 원, 한국남부발전은 2018년 녹색 채권 1,000억 원, 한국남동발전은 2021년 녹색 채권 3천억 원, 한국중부발전은 2020년과
2021년 지속가능 채권 2,600억 원, 한국동서발전은 2021년 녹색 채권 2,6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이들이 발행한 이 ESG 채권은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확충에 쓰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연구 개발에, 그리고 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 효율 사업으로, 한국남부발전은 수소와 산소 반응을 통해 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세우는데 ESG 채권을 조달을 했고요. 한국남동발전은 REC, 이 신재생 에너지 구매에 3천억 원 전액을, 한국중부발전은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확충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 풍력 발전기,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구매 등으로 사용을 했고요. 물론 이 프로젝트만 놓고 본다면 녹색에 적격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발전사가 태우고 있는 석탄, 환경 전체에 미치고 있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과연 이 녹색 채권이 가지고 올 긍정적인 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만큼 크지는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전체 발전량 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입니다. 석탄 발전량을 줄이니까 진짜 탄소 배출량이 줄기도 하는 등 국내 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40%나 태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발전사들이 석탄 발전을 놓고 있지 않는 이상 이들의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라는 정책이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지적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더불어서 이런 신뢰가 계속 떨어진다면 한국이 발행하는 녹색 채권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IEEFA, 이 국제에너지경제연구소의 크리스티나 응 연구원은요, 이런 그린워싱은 한국 녹색 채권 시장의 평판을 해치고 글로벌 투자자의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한국전력이 작년에 5억 달러 녹색 채권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근데 바로 동시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녹색 채권을 조달하고 한편으로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확충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이미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전력이 발행한 녹색 채권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녹색 채권이 앞으로 중요해질 이유는 자금 조달의 창구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녹색 채권 보유량을 늘리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녹색 채권에 대한 평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반 회사채를 조달할 때도 이 평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녹색 채권을 발행하면 일반 회사채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수요가 몰리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확대가 된다면 일반 회사채 시장에도 이 녹색 채권의 신뢰성 유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성 있는 자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녹색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기회로 만들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녹색 채권의 그린워싱, 특히 발전사들의 예시로 볼 수 있었던 이런 이중적인 태도로 신뢰를 깎아먹는 이런 행동은 정책적으로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